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라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광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적 지원 계획안이 17일 열린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도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접수 첫날인 17일, 정치 신인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현역 의원을 비롯한 거물급 후보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의 출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선경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을 앞둔 17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랐습니다. 동구을에는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정용 대구시 의원과 김영희, 이명부 예비 후보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출마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수성갑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정상환, 김현익 변호사가 뛰어들었고 수성을에는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 접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출마 발걸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공식 의사를 밝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의원 등 거물급 현역 인사들도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대구와 창녕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 표바친 대구에서 공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선거 전 지켜봐야 할 관심사로 꼽힙니다. 결전의 날이 될 선거일은 내년 4월 15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선거 전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경주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대 총선 이후 쭉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던 경주시.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었던 만큼 예비후보 등록부터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 업무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원길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강조합니다. 이런 누란의 위기에 제가 그동안 부족하지만 갈 곳 닦고 쭉 정치학도로서 사회의 구조적인 병의 현상을 연구하고 깊이 천착해온 제가 몸을 던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사선 중진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정정복 변호사는 정권 교체를 내세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우리 국민도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나라도 구하고 우리 경주의 민생 경제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채관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도 출마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라환경특별법 제정 등 의정 성과를 홍보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10분 활용 중인 김석기 의원은 내년 1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수성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맞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의당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 이어 재도전을 준비 중이고 최성훈 경주 중심상가 연합회 전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을 헬로티비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주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장윤석 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좌편향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충정에서 각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선 탈락 후 3년여간의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며 3선 의원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북 영천 청도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으로부터 입당이 보류됐던 김 전 부지사는 최근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통해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이유 없이 입당을 보류하고 후속 절차 진행이 없었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 촉박해 모바일 입당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통합 신공항 1,000만 명 시대입니다. 16일 경북도청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장내 항공 수요 예측 결과 2026년 개항 시점에는 490만 명, 2050년에는 950만 명에 이르며 여행객 1,000만 명 시대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국제항공업무지구와 항공물류지구, 항공복합산업지구가 추가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경상북도는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와 포항, 구미와 신공항 이전지를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전지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항 이전이 경북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2020 관광의 해 초읽기입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18일 개최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관광뷰로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서울관광협회 등 국제여행상품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2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인데요. 설명회는 국내 분야와 해외 분야에 걸쳐 진행하며 대구와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 항공권 검색 업체에 따르면 대구로 가장 많이 관광을 오는 나라는 일본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대만으로 전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의 선호 관광지 2위로 대구가 떠오르기도 했으며 반한 반일 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만에서 대구 경북이 여전히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047년 대구 경북 절반 고령자인데요. 16일 통계청이 2047년까지의 장래 가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의 고령자,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7년 49만여 명에서 2047년에는 114만여 가구로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와 경북 전체 가구 2곳 중 1곳 이상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이 많은 곳이 된다고 합니다. 중위 연령, 총 인구 중 중간 정도에 있는 나이를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4세입니다. 하지만 2047년이 되면 대구가 65세, 경북이 68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통계청이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청년층이 지역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와 창업과 같은 청년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인을 구한 개에게 의로운 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래도록 기려왔는데요. 영천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의로운 반려견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장난기 많은 2살 장군이 사람을 잘 따르는 골든 레트리버 종으로 지난 여름 큰일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생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타오르는 걸 발견하고 크게 짖어 위험을 알렸습니다. 장군이 덕분에 집 전체가 불에 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장군이 왜 짖냐 하니까 모퉁이를 확 이제 스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가보니까 이미 니아카에 불이 나가지고 벌거이 불꽃이 올라오고 그 얘가 아니었으면 이미 불꽃이 이미 천장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스님이 불을 끈 겁니다. 낯선 사람을 잔뜩 경계하는 진돗개. 2살의 백구는 지난 가을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져 집이 물에 잠기자 계속 짖으며 위험을 알렸습니다. 당시 주인 박영자 씨는 평소와는 다른 백구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 간신히 화를 내냈습니다. 앉아서 몰랐지. 모르고 자시면은 뭐 동네 할매 집에도 물 다 찼을 게 우리 집에도 방에도 물이 들어왔을 끼고 뭐 그냥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네가 날로 살렸다 이라고 동네 할매들도 좀 살린 적이지. 이웃 주민도 그날의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 물이 너무 차가지고 이게 뭐 새강인지 도로인지가 분간이 안 됐어요. 저는 여기 한 30년 다녀가지고 새강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참 위험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래 알았느냐 하니까 개가 짖어가지고 나오니까 상황이 이래 됐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의로운 반려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에 대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가 나기 전 염화칼슘을 뿌렸다는 민자도로 운영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용역업체 직원 등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또 20여 명의 교통사고 조사관 외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20명을 추가로 투입해 운영업체의 도로관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안이 17일 열린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은 크게 4개 분야 11개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기반 설치 분야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사업,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는 종합병원 건립, 문화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소득 증대 분야에는 공동 임대주택 건설,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계획 등이 들어있고 지역 발전 분야는 항공 특화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최소 3천억 원으로 지원 사업은 군 공항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약 6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지난 9월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악취 사고의 원인이 과학실 관리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사고 당일 학교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를 느끼지 못한 점, 악취가 강당 2층에서만 발생한 점을 미루어 과학실 폐시약에서 나는 악취와 주변 공장에서 날아온 악취가 섞여 에어컨이 켜져 있는 강당으로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안전을 위해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과학실 폐시약을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밤 9시 15분쯤 대구 만평 내거리 인근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유소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유소에 있는 자동 세차기가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착한 교복을 선보이는 행사가 18일부터 20일까지 반월당 지하 메트로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착한 교복은 가격은 낮추고 활동성은 살린 일상복 형태의 교복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구 지역의 착한 교복 40여 벌이 소개됩니다. 또 내년에 착한 교복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별 도입 방법을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경북 산간 지역과 울진,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져 비가 내렸던 지역은 도로 표면이 얼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한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